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델리 TV 초대석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분을 한번 모셨습니다. 최근에 서울시 교육감이 예비 후보 등록하셨죠? 네, 1등으로 했습니다. 예, 우리 박선영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축하드려요. 무슨 걸 축하드려요? 뉴데일리 TV. 아, 예, 예. 제가 이게 몇십 년 글 쓰는 팬 기자만 하다가 이렇게 유튜브에 나와서 말로 하려다 보니까 제가 말이 좀 어눌하거든요. 그런 게 매력이에요. 아유,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좀 널리 이해해 주시고요. 아픈 기억부터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4년 전에 네. 또 그때도 출마하셨는데 이 우파 교육감 후보가 단일화도 삐걱거렸고 또 한 분 계시죠. 네. 그래서 뭐 여러 가지에서 표가 갈려가지고 조희연 교육감 이 전교조의 전도사를 자청하는 조희연 교육감한테 이 자리를 내줬는데 어떻게 다시 이제 재도전하시는 건데 그 경위 한번 좀 제가 여쭤봐도 될까요? 그 경위 얘기하면은 장본인인 분이 하여튼 난리를 치세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보수 후보는 단일화가 됐지요. 네. 저로. 그렇죠. 2번이나 단일화 과정을 네, 거쳤습니다. 네, 예. 한 번 전체 사회단체들이 이 단일화를 한 번 했고요. 네. 이 한 번 했는데 끝까지 이제 나 승복할 수 없어. 예, 승복을 거부하신 분이 한 분 나오셨어요. 네, 그러셨어요. 예. 이제 처음엔 두 분이 다 승복 안 한다고 억울해 막 이러신 분들이 계셨는데 한 분은 이제 제 손을 들어주셔서 네. 저하고 네. 저의 공동 선대위원장이 되셨고 또 한 분이 나는 절대로 인정하지 못해 막 이러시는 분이 계셔서 다른 NGO를 하시는 분이 저하고 그분을 또 여론조사를 네. 돌렸어요. 예. 근데 압도적으로 제가 네. 단일화가 예, 됐죠. 그렇죠. 근데 또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보수가 아니다. 자기는 예, 중도다 그랬었죠. 중도다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자. 네. 그래서 예. 들어오시라고 했어요. 네. 근데 이분은 처음에 나오실 때부터 네. 제가 그분보다 좀 늦게 나갔는데 네. 처음에 나오실 때부터 단일화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정치적 이상한 단어를 쓰셨는데 아무튼 정치적 야함 내지는 이렇게 정당하지 않다 따로따로 선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네. 뉘앙스의 예, 단어를 예. 이렇게 쓰시면서 나는 절대로 단일화 안 한다 이렇게 공언을 하고 나오신 분이에요. 네,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를 하자라고 제안을 열심히 했고 만나기로도 했고 네. 근데 끝내 안 나오셨어요. 안 네. 나오시고 제가 전화를 하면 계속 안 받으시다가 받으시면 날 보고 지금 들어가라 그러는 겁니까? 이런 식의 굉장히 방어적인 네. 태세를 취하시면서 당신은 안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네. 예. 그래서 본인은 처음부터 안 하겠다. 네. 아주 단언을 하고 나왔고 그 다음에는 왜 단일화를 안 했냐 요새 사람들이 그러니까 단일화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또 주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나도 전화를 하고 다른 이제 아마 이 대표님도 아시는 다른 NGO의 대표도 전화를 하시고 우리 만나기로 한 것도 한두 사람이 만나기로 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노쇼를 했고 이런 일이 있지 않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 단일화 제의는 받았다. 네. 받았는데 너무 늦게 받았다. 네. 단일화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라고 하지만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왜냐하면 네. 지금도 단일화 얘기가 대통령 선거에서 되고 있잖아요. 똑같은 케이스예요. 똑같은 지금. 케이스예요. 네, 네. 그런데 너무 늦었다는 게 무슨 네. 말이냐 근데 인터뷰 하신 걸 이렇게 보면 비용도 너무 많이 썼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단일화에 응할 수가 없었다 하는 뉘앙스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결론은 2018년도에도 단일화 후보는 저였습니다. 네. 그래서 2018년도 중도 보수 후보 단일화
유일한 후보는 저였고 그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거부하셔서 나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17%를 가져가시고 네. 제가 36%를 가져가서 네. 이제 조희연 네. 교육감한테 우리 아이들을 그냥 갖다 맡기는 네. 결과가 네. 돼서 네. 저는 참 가슴 아프고 제가 죄인인 것 같은 생각도 들어서 좀 책임을 져야 된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책임감으로 나왔는데 그분은 당신은 책임질 게 없다는 식으로 예. 아주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참 안타깝지요. 네. 네. 예. 그런데 그분이 지금 또 저기 가 계시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의 뭐 캠프에. 그래서 그게 참 문제인데요. 예. 저는 그젠가 제가 어느 분이 보내주셔서 받아보니까 네. 막 윤석열 후보하고 같이 찍은 사진을 네, 예. 막 받으셨어요. 대표님도 대표님도 뭐 언론사를 하고 계시니까 온갖 네, 카톡이 예. 다 들어오시겠죠. 그거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것 같은 문구도 쓸 수가 없고 교육감 선거에 교육감은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그렇죠, 돼요. 그렇죠. 저는 윤석열 캠프에 제가 특보를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의 교육 정책 특보를 네. 하고 있는데 네. 그거를 저희가 선관위에다가 질의를 했어요. 제가 예. 그 제의를 받고 오픈하기 전에 예. 아직 오케이 답을 하기 예. 전에 예. 국힘당에 나 당원이 아니다. 네. 당원이 네. 아닌데 네. 이런 제의를 받았고 또 이거는 정책을 이제 어드바이스 충고도 하고 검증도 네. 해주고 제안도 하는 거다. 네. 할 수 있느냐 네. 교육감으로서 후보로서 네. 그랬더니 정당 활동하는 것하고 정책을 제안해주고 하는 것하고는 다르니까 해도 된다. 이렇게 해서 제가 나갔거든요.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의 교육 정책 특보. 그렇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받았고 네.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네. 해도 된다고 네. 했어요. 그러면 정당 활동과 네. 정책 제언을 해주고 정책을 검증해주고 뭐 이렇게 예. 하는 정책 파티 일을 하는 건 어떻게 다르냐. 정당 활동은 막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가서 막 으쌰으쌰 윤석열 화이팅 윤석열이 대통령이 예. 돼야 된다. 예. 여러분 예. 응원해 그렇죠. 주세요. 뭐 예. 이런 일을 하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분은 막 가셔가지고도 윤석열 무슨 정확한 건 기억이 안 나는데 막 윤석열자가 들어간 이 프랭카드를 가지고 가서 사람들 네, 저도 제가 본 사진도 그 사진이에요. 그죠? 예. 그거를 막 당신 뭐 무슨 SNS에 올려놓고 그거를 또 막 돌리고 엊그제는 선출인단이 되어주세요든가 응원해주세요든가 하는 거를 카드뉴스식으로 하면서 그거를 막 돌렸다고. 그러면 그거는 명백한 불법 행위거든요. 네. 그거는 정말 시쳇말로 빼박 증거예요. 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한 인식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했어요. 네. 학생들이 대표님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학생들이 세계에서 공부하는 시간이 제일 깁니다. 네, 그렇죠. 일주일에 19.5시간. 네. 그러니까 19시간 50분. 전 세계가 인정하는 시간이죠. 네. 근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통 일본은 아직도 주입식 교육하고 있고 뭐 교복 입고 마음씩 해야 하는데 일본 학생들의 2.5배, 네. 중국 학생들이 한 2.9배 네. 그 정도 돼요. 근데 실력은 네. 4년 동안 진짜 이카루스 날개 떨어지듯이 지금 떨어졌죠. 쭉 떨어진 정도가 아니에요. 쭉쭉쭉쭉쭉쭉 떨어졌어요. 그러면 왜 공부하는 시간은 세계 최고로 많은데 실력은 왜 점점 뚝뚝뚝뚝 떨어지고 왜 그러는 있을까? 첫째,
공부하는 방법을 아이들한테 안 가르쳐 줬기 때문이다. 네. 네. 둘째, 교육 체계가 무너졌기 때문이다. 네. 셋째, 가르쳐야 될 건 안 가르치고 안 가르쳐야 될 것만 가르치기 때문이다. 네. 학생들 숙제 되게 많아요. 예. 이제 자녀분들이 많이 커서 저는 뭐 이제는 그래서 이제 잘 못 잘 모르고 있습니다. 옛날이요 싶으시죠? 옛날보다 뭐 늘 이 정권 뭐 그 예전에 뭐 다른 정권들에서도 학생들의 수업 시간을 뭐 좀 수업 부담을 줄여주겠다. 공부 예. 부담을 줄여주겠다. 입시 부담을 줄여주겠다. 이게요. 피노키오 코도 아니고요. 줄여주겠다 그러면 점점 이렇게 커진 거예요. 네. 그래서 학생들의 선택권을 늘려주겠다. 그러면서 과목을 막 쪼갰어요. 네. 우리 예전에는 수일, 수의 이게 다였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죠? 네. 인문계 수학, 예, 이과계, 그렇습니다. 이공계열의 예, 수학 예, 나눠서 예. 조금 힘든 거는 예. 이공계고 기본으로 해야 될 건 다역인데 예. 이거를 다 쪼갰어요. 아, 미적분 그래요? 쪼개고 예. 뭐 함수 쪼개고 도형 쪼개고 다 쪼개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은 네. 제 표현이 조금 잘못됐을 예, 수도 있지만 예, 예. 오른팔은 긴데 왼팔은 짧아. 다리가 한쪽은 긴데 한쪽은 짧아. 이런 비대칭적인 사고를 하게 되고 학생들은 이거를 아주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제가 궁금해서 모르게 네. 수학을 이렇게 쪼개놓고서 그런 걸 다 배우는 거예요? 선택하는. 아니요, 선택을 하라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까? 이번에 수능도 예. 그래서 어떻게 됐냐 하면 옛날에 우리 수능은 예. 학력고사 시대잖아요. 예, 저희는 예. 그러면 이과 네. 뭐 수능 몇 년 전에도 그랬어요. 이과 수학 문제가 다르고 과학 문제가 다르죠. 예, 예. 문과하고 그죠? 예, 그 완전히 지금은 다르죠. 완전히 달랐죠. 예, 예. 그래서 점수 100점도 예, 틀리고요.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바로 작년에는 어떻게 했냐? 수학에서도 막 이렇게 쪼개놓은 거예요. 예. 쪼개놓고 마음대로 선택하라 그러는 거예요. 아.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거를 요 앞에다 놓고 선택하라 그럴 때 나에게 선택권이 있는 것이지 선택할 수 있는 능력과 이게 안 되는 자질이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선택하라 그러면 우리말에 감이 저 위에 달려 있을 뿐이죠. 그럼 그죠? 그렇다면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미적 수학에서 미적분을 선택 안 하면 미적분 공부 안 해도 된다는 얘기인가요?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거 선택을 안 하면 그런 식으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면 그래가지고 무슨 이미 교육을 하죠? 오래전에 네. 이미 오래전에 네. 서울대에서 뭐 아마 잘 모르실 텐데 이공계를 뽑으면 네. 수학을 공부를 시켜서 3월에 새로 입학을 시킨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법학을 했으니까 네, 네. 로스쿨 예. 뽑아놓고 예. 민법 강의를 미리 3월에 개학하기 전에 민법 강의를 하고 네. 로스쿨 교육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이 안 된 친구들이, 그러니까 수능에서도 예. 이과 공대의 예. 아이들, 그 다음에 자연계 아이들을 강의를 하려면 고등학교 수준의 수학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렇죠. 우리가 이과에서 수학을 이제 필수로 들어야 되는 네, 친구들이 예. 그 밑에 미적분이라든지 함수라든지 뭐 이 도형이라든지 이게 되어 있는 친구들이 네. 이 대학 수학을 배워야 되는데 네. 이게 안 된 친구들이 대학 수학을 배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학점을 딸 수도 예. 없고 교수가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3월 되기 전에 이거 그냥 무료 강의를 해주는 거죠. 이거 듣고 들어와서 대학 예. 수업을 해라. 그러니까 일종의 프리컬리지가 예. 되는 거죠. 대학 강의를 듣기 전에 이거를 진짜 해라. 절름발이 교육이네요. 그러니까 제 말씀이 완전히 오른팔은 짧고 왼팔은 길거나 네. 그 반대이거나 다리도 그렇거나 척추가 휜 학생들을 데려다 놓고 왜 똑바로 안 앉아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의 만족도가 예. 그나마 세계 꼴찌는 아니에요. 세계 꼴찌에서 두 번째예요. 우리보다 학생들이 우리 만족하지 못해요. 우리 너무 힘들어요. 우리 고통스러워요 하고 비명을 지르는 나라가 네. 우리나라보다 한 나라가 더 있어요. 딱 어디예요? 한 나라가. 어디예요? 터키요. 아.
터키는 아시다시피 지금 거의 뭐 내전 상태, 그 군사 쿠데타, 그다음에 물가가 어떻게 네, 하는지 예. 아시죠? 예. 물가가 막 롤러코스터를 타고 세속주의로 갔다가 다시 또 이슬람 교육하고 그러니까. 네. 그래서 터키가 우리 대한민국 학생들보다 조금 더 불만족스럽고 아하. 그 다음에 불만족스러운 나라, 그러니까 전 세계 OECD 국가들 중에 네, 터키 다음으로 불행한 학생이 네. 대한민국 학생이에요. 네. 그런 학생들로 만들어 놓은 것이 네. 이 조희연 교육감 8년. 네. 그다음에 그 전에 있었던 뭐 광노현까지 합하면 10년의 황노현 씨도 다 같은 계열들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10년의 네. 결과고요. 좀 뭐 그 전에 우리가 좀 안타까운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나올 땐 우리 대표님도 잘 기억을 하셨겠지만 어떻게 보면 저는 호출당해서 나오니 네, 그렇죠. 예. 아무 그때 생각도 네, 없이 전 생각이 없으셨는데 여러분들이 저도 그때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박선영 박사님을 갖다가 그냥 교육감 후보로 등띠 밀었습니다. 네. 근데 참 감사했어요. 네. 그때 제가 준비도 하나도 안 되어 있지만 내가 좀 나가야겠다. 네가 나가서 좀 싸워줘야겠다. 미안하다라고 이제 그 어르신들 네. 우리 원로 선생님들이 저한테 하셨을 때 처음에는 아니요 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어요. 그리고 학교 돌아온 지 몇 년 되지도 않는데 1학기 지금 시작하고 얼마 되지도 않는데 또 학생들 두고 간다는 건 제가 예. 도저히 그거는 예. 용납이 안 돼요. 이러면 그 이후로 제가 이제 못 나가겠다고 하다가 하여튼 뭐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하면서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봉사가 될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제 인생이 제가 노력도 열심히 했죠. 네, 노력도 했지만 그래도 어쨌든 내가 많은 사랑을 받고 내 잔이 넘치도록 박수도 받았는데 어려운 나라가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내가 힘들다는 이유로 피하는 거는 아니다. 그래서 이제 나갔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제가 제 발로 뛰어나왔습니다. 네. 예. 4년 동안 개선이 됐으면 안 나왔을지도 예. 모르겠어요. 네. 근데 4년 동안 제가 조희연을 바라보면서 힘들어하는 학생들을 보면서 그다음에 학부모들의 막 이제는 학부모들이 울분 분노 이게 막 농축이 돼서 터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런 학부모님들을 만나서 말씀 같이 나누다 보면 내가 이거는 의무감으로라도 해야겠다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먼저 예비 후보 등록도 했고요. 제일 예. 먼저 사무실에 프랜카드도 외벽에 크게 예. 붙였습니다. 그래서 잘하셨습니다. 네. 정권이 진정한 정권 교체가 되려면 교육이 바뀌어야 된다. 네, 대통령이 아무리 바뀌어도 예. 교육감이 정교조로 되면 네. 그대로 유지가 되면 그건 정권 바뀌었다고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미래는 영원히 암울하다. 이런 걸로 교육이 바뀌어야 진정한 정권 교체, 교육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 이런 캐치프레이즈를 이제 걸었죠. 그 말씀에 저는 100% 동의가 아니라 1000% 만 프로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정말 이 교육이 모든 거를 다 바꿀 수 있는 건데 이게 또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이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을 내다보면 나무를 심고 네. 100년을 내다보면 사람을 심어라 예. 라는 말이 옛날부터 있듯이 교육은 하루아침에 바뀌는 게 아닌데 그런데 시대가 이 격언도 바꿔놓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IT 시대, 21세기, 예. 제4차 예. 산업 시대에는 예. 빛의 속도로 바뀌거든요. 네. 그래서 교육도 우리가 빨리 교육 이 토대를 바꾸어주면 네. 우리 국민이 머리는 참 좋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국민은 조금만 이렇게 변죽을 딱 올려주고 스스로 뛸 수 있는 토대만 만들어주면 날아다니는 네, 민족입니다. 이스라엘보다 우리가 훨씬 더 빠른 예. 속도로 날아갈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한 20년, 30년 늦기는 했지만 네. 토대를 잘 만들어주고 응원만 잘 해주면 네. 그러면 따라잡을 수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대목에서 제가 오늘 작심을 하고 나온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네. 지금 현 서울시 교육감 조희연에 대해서 제가 좀 아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청자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거 일종의 테스티모니, 네. 법정 증언은 아니지만 역사의 법정의 증언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서울대학교 입학했을 때 네. 그 서울대학교 제가 입학했을 적에는 이제 법대, 그 사회과학대, 경영대가 한꺼번에 뽑았어요. 네. 계열이라 그래가지고. 네. 그러다가 이제 2학년 올라가면서 법대 갈 나누죠. 사람, 뭐 네. 사회과학대 갈 사람, 경영대 가서 나누는데 전 정치학과를 진학을 해서 사회과학대학교에 소위 학생 운동 학회라는 게 있습니다. 학회가 뭔가 해서 궁금해서 한번 뭐 해볼까 하다가 사회복지연구회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름을 자체를 제가 뭐 중요한시는 아니고 몇 군데 가봤는데 그렇게 모집하시는 분들이 별로 제 취향이 아니었는데 괜찮으신 분이 그 사회복지연구에 이렇게 팸플렛을 들고 계시더라고. 그분이 조희연 씨였어요. 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회복지연구에 한 2년을 잠깐 같이 있어서. 아, 그럼 2년을 같이 조희연 씨하고 그렇죠. 활동을 하셨군요. 예, 조희연 씨가 저보다 나이 한 학년 위고 네. 나이도 하나 위에서 이제 선배 조선배 그러면서 오랜 세월을 같이 있었는데 네. 제가 증언을 하면 제가 나중에 사회복지연구에서 같이 못하겠다고 나오게 된 경우도 이 운동권 서클의 자체가 기본적으로 그 가치 철학이 네. 공산주의. 출발점이 다르죠. 아유, 대표님은 죄송해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사고를 하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예, 저는 타고난 어렸을 때 타고난 자유주의자 개인주의였는데 네. 그 학회 활동 전체가 요즘 우리가 중공이나 소련에서 보는 러시아에서 보는 그 전체주의적 사고방식이어서 조금이라도 다른 의견을 냈을 적에는 무자비한 그 비판이 나오고 네. 어떤 형태로든 개인적인 용납을 안 의견을 하죠. 용납을 안 하지고 네. 뭐 그것까지 쳐도 좋은 의견이라면 저는 뭐 오케이를 하겠는데 네. 그 모든 것이 베이스가 칼 막스의 그 공산주의 이론이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이 순간에도 아마 그때 제가 봤던 조희연이라는 그 서울대 학생이 몇십 년이 흘러서 좀 서울시 교육감이 돼 있는데 그 근본 밑에 사상은 막시스트고 저는 지금도 제 앞에서 조희연 교육감이 그 당시 뭐죠 그 저개발 국가의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육론이라는 게 있어요. 공산주의 교육론. 네. 그 공산주의 교육을 어떻게 의식화를 시키게 되면 이 사람들이 혁명 전사가 되는가. 네. 그 교육론을 발제를 해가지고 그 책을 나눠줘가면서 읽게 하고 토론하면서 매번 토론하시고 네. 열을 올리던 그 모습 네. 귀에 생생하거든요. 네. 그런데 어떻게 저런 사람이 교육감을 한다면서 은연중 우리 학생들한테 다 이 좌파의 역사 의식을 가르치는 거죠. 은연중이 아니라 은연중도 아니에요, 이제는? 노골적입니다. 노골적. 지금 초등학교 교과서를 아마 초등학교 자녀들이 없으면 못 보셨을 텐데 인권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조희연 교육감 8년 동안에는 인권 교육, 노동 교육 한다고 그랬어요. 네. 교육이 아니라 다 운동을 가르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초등학교 교과서 이렇게 보시면 대자보 쓰는 법 같은 걸 가르칩니다. 그게 숙제로. 그러니까 진짜 그렇네요. 네. 그런데 저는 그게 그때 발제한 그 저개발 국가의 운동 의식화 교육론에 다 나오는 네. 얘기예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네. 교육을 시키는 게 아니라 교육은 사라지고 운동가를 키우는 거예요. 네. 아이들을. 네. 그러니까 애들이 일주일에 19시간 19.5시간 19시간 50분을 공부를 해도 이게 학력은 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할 거는 안 배우고 가르쳐야 할 거는 안 가르치고 가르치지 말아야 될 것 이런 것들로 애들을 막 옥죄는 거죠. 그런데 조희연은 칼 막시즘도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예. 주체 사상 아닌가요? 정교조는 칼 막시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그때는 77년, 78년 이 무렵이었으니까 네. 막스 자본론을 들고 와서 막 네.
후배들한테 가르치던 때리니까. 네, 공산당 선언부터 예, 배우셨죠. 무슨 그런 걸 갖고 뭐 하던 네. 데인데 그 후에 80년대 넘어가면 이제 주사파로 네, 주사파로 바뀌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정권이 사실은 주사파 정권이잖아요. 네, 예. 청와대도 그렇고, 그렇죠. 법원도 그렇고, 그렇죠. 정치권도 예, 그렇고 예. 다 주사파 정권이에요. 예. 공산 정권도 아니고 주사파 정권. 이게 주사파라는 거는 전 세계에 아직도 공산주의적 통치를 하는 나라들이 있죠. 네. 뭐 러시아도 그 독재를 그런 식으로 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고 다른 나라들도 마찬가지지만 주사파는 지금 북한밖에 없어요. 네, 그렇죠. 주사파는 그냥 공산주의 이론보다 훨씬 더 혹독하고 인권 침해적이고 그리고 거기에 종교적인 요소까지 집어넣어서 네. 사람을 우상화하는 네, 예. 이런 그렇죠. 사상 네, 속에 예. 국민을 노예로 만들고 예, 있는 예. 거잖아요. 그거를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게 그런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때 조희연 씨 주도로 저희 그 후배들을 뭐 의식화 교육을 한다 그러면서 얘기할 때 맨날 강조하던 것들이 뭐였냐면 그 소련에서 유래된 칼 막스와 레닌 혁명 이후에 네. 거기서 소련식 전체주의 그다가 또 플러스 그 말도 이영이라는 사람이 말도 안 되는 네. 그 얘기를 갖고 와서 한반도에 중국, 유행을 일으킨 그 막 모택동의 문화대혁명. 네. 10억인가의 대화. 예, 뭐 그래서 중공 전체주의 더하기 그 레닌 스탈린의 네. 소련식 전체주의 더하기 전전 일본의 일본식 군국 맞아요. 주의. 네. 그다음 플러스 6.25 500년 사이에 조선에서 나빴던 그런 그 조선의 나쁜 그 유교식 뭐랄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유교에도 보면 유교식 공산주의. 네. 네. 이런 게 그냥 다 합쳐서 짬뽕이 된 네. 짬뽕 괴물이 주사파 아닌가 그런 생각.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본다면 어떻게 보면 그런 그 거대한 흐름이 조희연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서울시 교육에서 물밑으로 흘러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게 참. 네. 아주 지금 보면 너무 도도하게 흐르고 있어서요. 네. 이게 다음 교육감은 옛날에는 교육감 그러면 무슨 서울사대 교육학과 출신 교수님 네. 그냥 이렇게 하고 예, 그랬죠. 이제는요 전쟁을 해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해요. 네. 혁명을 해야 예, 된다고 예, 생각해요. 저는 교육 혁명이 필요한 때지. 네. 지금은 조희연이 망쳐놓은 거에 뭐 미장 조금 화장 조금 고쳐주고 머리 조금 이렇게 하고 뭐 미장하듯이 네. 인테리어 뭐 몇 개 고치고 뭐 LED 등 달면 좋아질 것 같은 그런 게 아닙니다. 교육이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 8년 동안 심어놓은 사람 확 바꿔놓은 교과서, 그다음에 그 교육계의 잘못된 풍토 이런 거를 확 뒤집어 놓으려면 그냥 사람 몇 사람 바꾸고 뭐 얘 하는 훈장식의 그런 교육감으로는 절대로 안 된다. 네, 네. 그래서 교육 혁명을 해야 된다. 네, 네. 그래서 다양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 네, 네. 정말 그 시대 정신을 꿰뚫으면서 이거를 아주 투쟁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예. 그래서 토대를 바꿔놓지 않으면 예. 백약이 무효다. 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네, 네.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얘네들이 8년 동안 해왔던 예, 것들을 예.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 이것도 힘들지만 그래서 리더가 필요한 거죠. 네. 어떤 리더냐에 따라서 확 이걸 뒤집어 놓고 21세기에 맞는 우리 아이들의 먹거리 네. 얘네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네. 취업이 되는데 이젠 취업이 한국에서만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네. 시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예컨대 IT 전사들. 네. 네. 제가 지금 전사라는 단어를 네. 써요. 예, 인재가 예, 아니라 예, 전사들. 예. 이런 전사들을 키워내야지 예. 막말로 우리도 살고 애들도 살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산다. 네, 네, 이런 네. 생각으로 네. 확 뒤집어야 된다라고 예. 하는 거죠. 예, 예. 그래서 뭐 대학에서 교육학을 했냐 뭘 했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인드가 제대로 돼 있느냐, 시대를 그렇죠. 제대로 그렇죠. 꿰뚫고 있느냐, 그렇죠. 그럴 만한 투쟁력이 네. 있느냐, 네. 단순히 뭐 힘이 세서 투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이디어와 그 다음에 비전과 이런 것들을 한 목적적으로 잘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누구냐라는 네.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시점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제가 보기에는 우리 박 후보님이야말로 적임자네요. 왜냐하면 고맙습니다. 특히 이 전체주의 북한 인권 문제, 전체주의와의 투쟁 등등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의 그 아픔을 제일 많이 겪으셨던 분 아닌가요? 그리고 이겼죠. 김정은이한테 이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김정은 상대로 예. 제일 먼저 재판을 걸었고요. 그렇죠. 결과는 이제 미국보다 좀 늦게 나왔지만 네. 제일 먼저 재판을 걸었고 예. 그거를 이제 6년 동안 이제 재판을 안 하고 있다가 해서 그렇지 결과는 이겼고요. 그렇습니다. 싸움은 지금도 제가 계속 네. 하고 있고 저희 이 재판 결과가 나오고 할 때마다 전 세계 언론이 타전을 해주니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저는 직업을 세 가지 직업을 했는데 예. 제일 오래 한 게 교수 직업입니다. 교수 그렇죠. 직업을 네. 거의 30년 가까이 예, 했고요. 예, 예. 우리 대표님처럼 이제 기자 생활도 예. 10년 넘게 예. 했고 그리고 전 학교도 만들어 봤거든요. 물망초 학교라고. 예. 그 유명한 학교 있죠. 예. 네. 간단히 소개 좀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물망초 학교는 대안학교고요. 네. 얼터너티브 스쿨인데 보딩 스쿨, 그러니까 기숙 학교로 네. 5살부터 25살까지가 네. 기숙 학교에 같이 살면서 네. 선생님들이 30명이 넘었어요. 아. 그러니까 학생 한 명당 맞춤 교육을 하는 거죠. 네. 근데 21세기는요. 네. 같은 교실에 학생들이 20명이 있든 30명이 있든 그 학생들의 진도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 어느 건 더 잘하고 어떤 건 또 못할 수도 그렇죠. 있고 수학도 그렇죠. 이미 선생님이 가르치는 것보다 더 잘하는 학생도 있고 네, 그보다 네. 훨씬 못하는 예, 학생도 있고 네. 같은 교실에 있지만 진도가 다 다르면 전부 맞춤 교육을 시켜줄 수 있고 시켜야 하는 것이 21세기 교육인데 전 네. 그거를 이미 네. 10년도 더 전부터 하고 네.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은 열린 학교라는 것도 하고 있어요. 물망초 열린 학교. 네, 그건 또 어떤 거죠? 그거는 모든 이거는 5살부터 25살까지잖아요. 네. 물망초 학교는 기숙 네. 학교로. 열린 학교는 연령을 철폐했어요. 아. 21세기에는요. 예. 아마 우리 대표님도 자녀분보다 이거 검색 느리시죠? 느리시죠? 저도 동료에 비해서 제가 빠른데. 그죠? 예. 굉장히 빠르고 굉장히 앞서가시는 네, 예. 분이시지만 예. 자녀분들보다는 못 좀 당합니다. 그러시죠? 네. 이게 지금 이런데 앞으로는 정말 6개월, 1년만 내가 잠시 눈 감고 있으면 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안 가지고 있으면 네. 어머 내가 이거 도태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바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에 있는 평생 교육을 저는 평생 학습이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고쳐서. 교육은 교육이라는 거는 체계적이고 네. 누군가가 나한테 시켜주는 거예요. 나는 피동체가 되는 게 교육입니다. 네, 그렇죠? 네, 네. 나는 교육을 받아야 돼요. 네, 네. 그런데 러닝이 되면 네.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네. 러닝, 평생 학습이 되면 네. 내가 필요한 것을 가서 찾아서 공부하는 네. 게 학습입니다. 네, 네, 자기 네, 주도적 네, 학습. 네, 네. 그래서 평생 학습의 시대로 넘어간다 21세기에는. 네, 네, 네. 그래서 저는 0세부터 태어나서부터 태어나서부터 의무교육, 네.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네. 중등교육이 의무교육입니다. 네, 네. 근데 우리는 이 정부들이 너무 웃겨가지고 중등교육하면 중학교인 줄 알아요. 그래서 네. 현재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라고 자꾸 주장을 네, 하는데 네, 네. 고등교육은 대학이 고등교육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우리 사고가 음. 지금 집단적으로 네, 예. 고착화된 거죠. 예, 예. 중등교육까지가 의무교육이에요. 네, 네, 네. 우리 법상. 네. 그러면 중등교육은 어디까지냐? 고등학교까지가 중등교육입니다. 네, 그래서 네. 고등학교까지는 네. 완전 무료로 무상으로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요. 왜냐하면 네. 교육은 네. 인생의 출발점이자 네. 인생 전체를 관통하는 주요 요인,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교육을 잘 받았느냐, 교육을 잘 못 받았느냐에 따라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아니라 나는 내 교육이 이랬기 때문에 직업 선택할 영역이 여기밖에 안 돼. 그죠? 네, 무슨 네. 얘기인지 네, 알아들으실 네, 거예요. 네. 출발점이 달라져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아니라 공교육은 다 무상이다. 네. 그 다음에 뒤는 평생 교육으로 간다. 네. 아, 응? 평생 교육으로 네, 간다. 네. 그런데 그것이 국가가 줄 수 있는 시대가 아니다. 네, 네. 그건 20세기 아날로그적인 네, 것이고 네. 21세기 IT 시대, 글로벌 시대, 그다음에 AI 시대, 4차 산업 시대에는 이 평생 학습은 내가 자기 주도적으로 나는 컴퓨터 IT 교육 중에서도 나는 코딩을 좀 배우고 싶어. 그러면 국가가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되는 네, 거예요. 네, 네, 네. 안 그러면 시대에 뒤처진 정말 제가 좀 자극적인 단어를 쓰면 원시인이 내가 네. 돼버리고 마는 거거든요. 네. 뭐 신석기 시대에 살든 구석기 시대에 살든 나는 그때로 되돌아가 버리고 말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것을 내가 알아서 나는 요거를 배우겠어 저거를 배우겠어 하고 디자인할 수 있는 시대여서 네. 그 열린 학교라는 거라서 지금은 하고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네. 동시대에 네. 동시대 지금 정치도 정치학과에서 배우셨던 거하고 너무 다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는 대중민주주의의 네. 폐해가 네. 이렇게까지 될 줄은 교수들도 몰랐고 그렇죠. 학생들도 그렇죠. 네, 상상을 네. 할 수 없었던 네. 시대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고요. 문화도 자기 화장실에서 플러싱해서 버리는 그 뭐 대변이 작품이 되는 시대잖아요. 예. 자기 방귀 네, 소리도 예, 작품이 예, 되는 예. 시대잖아요. 네, 네. 이게 무슨 포스트 모더니즘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다 작품이 되고 네. 그게 엄청난 가격에 팔리고 네. 이게 창의적인 네. 아이디어로 예. 되는 것이지 네. 피카소의 네. 그림만 뭐 몇 억씩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 열린 학교가 바로 그런 그런 거를 가르칩니다. 음, 가르치고 최근에는 애니메이션 강좌도 했어요. 아, 예. 네, 그러면 제가 보니까요. 저는 음. 뚱손이거든요. 네. 제가 이렇게 모자 쓰고 다니는 것도 참 머리를 그렇게 못해요. 드라이도 잘 못하고 네, 네. 그림도 잘 못 그리고 예. 그런 걸 잘 못해요. 뜨개질은 좀 하는데 네. 하여튼 그런 게 잘 안 되는데 그러면 애니메이션 그림 못 그리는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저 노트북을 가지고 하니까 예. 이게 정말 내가 그린 게 맞아? 할 정도로 컴퓨터, 예. 이 사이언스의 이 과학의 발달이 저를 엄청난 아티스트로 만들어주더라고요. 네. 거기에 스토리를 잘 입히면 엄청난 작품이 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래서 지금 그 열린 학교에서 합니다. 지금 학생이 얼마나 지금 저희는요. 네. 학기제가 아니라요. 네. 프로그램별입니다. 아, 프로그램별. 프로그램별. 네. 그거를 아주 이렇게 스테이크를 덩어리로 갖다 주는 게 아니라 스테이크를 다 잘라서 네. 갖다 주면서 소화되는 만큼 먹고 아, 이렇게 해. 네네. 그래서 10주씩으로 잘라놨어요. 아, 10주씩으로. 네. 네. 그리고 그거를 인터넷으로도 올려놓고 그러니까 법률 교실 이런 거는 네. 인터넷에 올려놓고 경제 교실 이런 건 인터넷에 올려놓고 와서 같이 배우고 지도를 받아야 되는 것들은 오프라인으로 하고 예. 그래서 온라인 수업, 오프라인 수업을 같이 병행하고 있고요. 영어 교실 같은 경우에는 영어 선생님이 해외에서 강의를 하세요. 근데 전화로도 해요. 그럼 실제 교육 현장의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교육 경영자로서 10년 넘게 하신 거네요. 그럼요. 10년이 훨씬 넘었고요. 한 지가. 그러니까 저는 학교를 설립해서 네.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21세기적인 네. 학교인 거죠. 네. 근데 이게 네. 이미 다른 나라들은요. 네. 굉장히 일반화돼서요. 네. 지금 세계의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여전히 무슨 하버드, 예일,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이런 유명한 대학도 있지만 요즘 정말 젊은이들이 예전에 들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학교를 엄청 가고 싶어 해서 600대 1까지 되는 학교가 있어요. 그런 게 있습니까? 저도 처음 듣습니다. 미네르바 대학이라고요. 아, 뉴스에서 한번 본 일이 네, 있습니다. 뉴스에서 보셨죠? 예.
학교 캠퍼스가 없습니다. 예,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그리고 한 학기마다 캠퍼스를 옮겨 다녀요. 네. 말하자면 예. 본부가 옮겨 다니는 거죠. 예. 그럼 학생들은 예. 그 도시에 가서 예. 공부를 하는데 예. 뭐 우리는 아직도 저도 이제 정년한 지 얼마 안 됐지만 아직도 교수가 주입식으로 가르쳐요. 예, 예.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예. 법학이다 보니까 예, 예. 법학은 수험 과목이기도 예. 하고 그래서 이제 이 책 한 권을 떼줘야 돼요. 예, 어쨌든. 예. 그러니까 막 진도를 나가고 저 혼자 막 떠들고 예. 끝나고 나서 질문 있어요? 라고 하는 그 옛날 초등학교 네, 때부터 하던 예, 방식으로 예. 그냥 하는데 이 학교는 예. 교수가 강의를 안 합니다. 아. 강의를 안 하고 토론 제목을 딱 그걸로 숙제를 내주고 예. 딱 토론을 하는 거예요. 예. 수업 시간에는. 예. 예. 그러면 그 토론에 그 한 학기 끝나면 문제를 쭉 교수가 내주고 마지막에는 예. 해결 방안, 네. 솔루션을 찾는 이런 식의 강의를 하는데요. 음. 3년 전에 네. 대한민국으로 왔었어요. 서울에. 그 미네르바 대학이요? 미네르바 대학이. 그래서 아. 청담동 예. 거기가 행정구역으로 청담동인지 학동인지 잘 구별이 네. 안 되는데 아무튼 그쪽에 예. 호텔 하나를 전체를 그 리스해서 빌려가지고 6개월 동안 네. 빌려서 거기를 기숙사로 썼어요. 네. 기숙사로 네. 쓰고 예. 교수들은 온라인으로 강의도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온오프라인 네, 이거를 예, 적절히 예, 배합을 예, 해서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6개월 동안 했고요. 네. 그 친구들이 했던 과제 중에 하나가 탈북자들을 어떻게 아, 그런 것도 거기 과정이 있었습니까? 네,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아. 저도 이제 도움을 좀 예.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네. 또 소개도 하고 뭐 이랬는데 이렇게 교육 현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네, 대단하네요. 바뀌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옛날식으로 우리 뭐 학교가 뭐 운동장이 있어야 되고 뭐 이런 문제에 고착화된 사고를 하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프리컬리지라고 아까 제가 프리컬리지 말씀드렸죠. 예, 그것도 설명 좀. 대학에 예. 가서 사실 제일 학점 따기 힘들고 따라가기 힘든 과목 중에 하나가 토론 수업, 네. 리포트 쓰기, 네, 네. 그리고 교양 과목입니다. 예, 예. 교양 과목. 예. 의외로 우리나라 학가요. 문맹률 제로예요. 네. 세종대왕 덕분이죠. 그렇죠. 문맹률 제로인데 문해력은 형편없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할 말은 다 막 해요. 다들 해요. 근데 저 사람이 한 말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문해력은 정말 형편없어요. 그래서 토론이 안 되죠. 토론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며칠 전에 대선 후보들 네. 토론하는 거 들으면 네. 아이고 두야 소리가 절로 예, 나오잖아요. 그냥 해봤자 무슨 얘기가 나오든 평행선이고 너는 짓거려라 나는 내 말 한다 이런 거잖아요. 네. 기본부터가 들을 네. 자세가 안 되어 예. 있지만 문해력이 부족한 탓도 있어요. 네. 네.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뭐 네. 아리백 네. 그 질문하는 사람도 무식한 질문한 거죠. 네. 리백이지 그게 왜 아리백입니까? 근데 아무튼 그 문해력이 떨어지다 보니까 문해력이 떨어지면 국어도 못해요. 리포트 못 써요. 토론도 못해요. 다른 과목은 더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르치는데 거기에 이제 영어는 우리 영어 선생님들이 온라인 영어 선생님들은 다 해외에 계세요. 네. 해외에 계세요. 그리고 일어나면 내가 원하는 시간에 미리 약속을 해놓고 아침에 굿모닝 하면서 그냥 핸드폰으로 그 이부자리 속에 누워서 아직 잠도 덜 깼는데 영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예. 거기서부터 수업이 시작되기도 네, 하고 네. 아니면 밤중에 자기 전에 네, 네. 예, 그런 자기가 영어 수업 시간을 정하는 거예요. 네. 예. 완전히 다른 거죠. 네. 그래서 학생들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학군이라는 것도 우리가 다시 한번 네. 생각을 해봐야 되고 네. 그다음에 학생의 그러면 자율권과 선택권이 네. 대폭 확대되는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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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과목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네. 거죠. 네. 그거를 다른 나라들은 이미 뉴 밀레니엄 네.
2000년 되기 전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미국은 늦어서 2004년에 시작을 했어요. 네. 영국은 빨라서 영국이 제일 빠릅니까? 영국이 제일 빨랐어요. 네. 왜냐하면 영국은 영국의 공교육이 막 문제다라고 막 지적되고 했던 게 1980년대부터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사립학교 중에 뭐 우리 유명하게 아는 뭐 네. 와튼스쿨 예, 무슨 예, 뭐 예, 있잖아요. 예. 그런 거는 여전히 그냥 도도하게 예, 가는 거고 예. 공립학교가 네. 네. 공립학교가 이제 막 네. 문제가 많고 그다음에 예산 대한민국요 너무 좋은 나라예요. 대표님 네. 뭐 하기에 좋은 나라냐? 교육하기에 너무 좋은 나라예요. 네. 인프라가 너무 잘 돼 있는데 네. 인프라 중에 제일 중요한 인프라가 뭘까요? 예산이 있어야죠. 아, 예. 그죠? 예, 예산이 교육 예산을 우리가 많이 주니까. 교육 예산이요. 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덕분인데 예. 처음에 교육세라고 하는 걸 한시세로 들여왔습니다. 예. 한시적으로. 예. 예. 그때 우리가 못 먹고 가난하고 막 그럴 때인데 교육세를 신설을 하자. 네. 박정희 대통령이 그러니까 다 반대했어요. 네. 아니 되옵니다. 음. 지금 우리 막 국방 예산도 음. 부족하고 뭐 밥도 네. 먹어야 되는데 아직도 분식 혼식 이것도 해결이 안 됐는데 교육세라니요. 그다음에 뭐든지 세금을 새로 신설하면 조세 저항이 있으니까. 조세 저항이 표로 안 있잖아요. 들어오죠. 그러니까요. 예. 이거 큰일 납니다. 네. 그러지 않아도 뭐 이런저런 네. 이유로 뭐 야당이 저러고 하는데 이거 세금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납니다. 사실 저는요. 네. 11.6이 네. 아주 그 도화선은 이제 나중에 예, 예, 터졌지만 예. 그 근간에는 예. 부가가치세. 부가세. 예. 그 얘기 많이 하시죠. 부가가치세죠. 예. 네. 그 부가가치세가 갑자기 10% 예, 아니에요. 예, 1% 올리는 것도 얼마나 힘든데. 그러니까 아무튼 네. 교육세를 박정희 대통령이 만들면서 한시세 그래 5년만 예. 뭐 이렇게 하면서 그 한시세를 계속 갱신을 했어요. 갱신을 네. 하다 이게 예. 이제 어느 순간 예. 영구세가 됐어요. 아, 그래서 그렇습니까? 네. 우리 예산의 네. 20.15% 맞네요. 놀랍죠? 네. 서울시 교육청 예산이 네. 올해 얼마인지 아십니까? 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10조 6천억 정도 되는데요. 네, 네. 며칠 전에 300만 원씩 나눠줬죠. 아마 못 네. 받으셨을 거예요. 예, 저도 예, 못 예. 받았는데 17조를 추경했잖아요. 네, 예. 15조 한다고 네, 예. 했다가 2조가 이제 예, 국회에서 예, 올라가서 예, 예. 17조가 됐는데 추경을 할 때마다 교육세가 또 20.15%씩 올라갑니다. 아, 그게 그 예산에 따라 붙는 따라 그냥- 모든 예산에는 예. 다 따라 붙습니다. 그게 아. 본 예산만이 아니에요. 음. 그러면 작년에 어땠겠어요? 작년에 그렇네요. 추경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 교육청이 예, 지금 마인드는 없지. 돈방석에 앉았네. 돈방석에 앉았는데 아. 이걸 털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새해 예, 넘어오기 예, 전에 예, 예. 털어야 되니까 예. 교장실에 안마의자 있죠. 예, 수백만 예. 원 하는 예. 그 안마의자도 놓고 교사 선생님들한테 아이디어 내세요. 아이디어 내시면 100만 원씩 다 보조해 줍니다. 그래도 이거 귀찮은 거예요. 예, 막 예. 돈을 쓸 데가 없으니까 막 학교 여기저기 고친다 그러고 근데요. 전국에서요. 네. 뭐 작은 지역으로 나누면 뭐 조금 달라지겠지만 오히려 서울 시내의 학교들이 가장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한번 가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가서 보시면은요. 네. 어머 아직도 이런 데서 공부해? 이거 진짜 이거 대한민국 학교 맞아 할 정도로 하도 외워도 안 되어 있는데 네. 이게 이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한테 태블릿 PC를 사준다 그러니까 학부모들이 막 싫다 그러잖아요. 네, 예. 왜 사준다 그러겠어요? 눈에 보여서 생생 낼 수 있는 거를 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니까 점심 못 먹는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네. 뭐 이유가 무엇이든 네. 그런 학교를 못 가기 때문에 학교 가면 급식을 먹으면 네, 되는데 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못 먹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에 대한 안전장치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러면 이 돈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딱 마인드가 있고 비전이 있고 우리가 뭐를 해야 되는지를
보면 여기 가까운데 우리 서울 과학관 있죠. 네. 한번 가보셔야 산보 삼아서. 네. 아날로그도 이런 아날로그 과학관이 없어요. 제주도만도 못하고요. 서울시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여기 남산에 있는 과학관이- 서울과학관이 서울시 교육청 소관입니까? 네, 그것도 있고 저기 해화동에도 있는데요. 네. 가서 보시면 야, 70년대, 80년대 과학관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네. 그거를 고치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거를 고치고 도슨트라고 아시죠? 네, 네. 너무 잘 네. 아실 텐데 저는 과학 도슨트 제도 같은 거를 네, 둬서 네, 네. 학생들이 네, 왔을 때 예. 그 설명을 해주고 예. 직접 여기서 예. 실현을 해보고 예, 실험도 예. 할 수 예. 있고 하는 예. 그런 과학 도슨트 제도를 예. 두면 예. 사실 대학생들이 왜 일거리가 없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 토대를 만들어주면 예. 예컨대 초등학교에 코딩 교육을 한다. 네. 지금 코딩 교육 시킬 수가 없어요. 네. 담임 선생님이 가르치래요. 네. 네. 담임 선생님이 교사 되신 지 몇 년인데 네. 네. 열심히 당신은 가르치고 해오셨겠지만 이 아까 저희가 우리 애들보다 이거를 못하는데 네. 어떻게 이거를 가르치겠어요. 네, 예. 물론 몇몇 선생님은 자기 개발을 계속 개별적으로 하셔서 그 어느 정도 네. 수준에 오르신 분도 계시겠지만 네. 일반적으로 보면 그냥 교대 나와서 선생님 되셔서 그냥 그 일에 충실하셨던 분들이라면 코딩 교육 못 가르치시죠. 네. 그리고 이게 종이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사실은 기초 가르치기가 더 어렵거든요. 네. 아는 친구들한테 정치학 강의하긴 쉬워도 모르는 5살, 6살한테 정치학 강의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그죠? 이게 그래서 티칭 메소드도 네, 필요한 거고 예. 그런 건데 대학생들 그다음에 지금 임용고시 보고 학교로 못 들어간 젊은이들 얼마나 많아요? 거기에다가 우리는 명퇴라는 것도 있고 네. 퇴직 연령도 또 낮아지고 뭐 이유가 무엇이든지 50대 중반 정도 되면은 다들 이제 자기 직업에서 나오시는 이런 사회 구조가 되어 있는데 IT 쪽이나 이런 쪽에 계셨던 분들 가진 재능도 어디 가서 자원봉사할 곳도 없어요. 이런 분들을 과학 도슨트라든지 그 초중고등학교에 그 코딩 교육이나 스팀 교육이나 이런 IT 관련된 곳에 보조교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흡수를 하면 저는 교육 분야에서의 잡 크리에이팅이 상당 부분 서울만 해도 될 거라고 저는 네. 확신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그거를 하겠다. 근데 그런 거는 할 생각이 전혀 없고 태블릿 PC 나눠주고 요즘 고3들은 또 투표권도 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금권 선거의 한 방식으로 교육이 악용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겠어요. 이런 고리를 네. 빨리 끊어주면 예. 교육 예산을 제대로 쓸 수가 네,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정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교육 혁명을 하듯이 예. 이거를 확 바꾸려면 네. 다른 나라는 못해요. 교육 네. 예산이 예. 없어가지고 예. 못해요. 예. 예. 그래서 오바마 같은 경우도 학교 5,000개 없앴잖아요. 네. 예산 학교를 모자라서. 5,000개, 예산도 모자르고 학교가 이상하게 학교 역할을 못하는 학교도 네. 있고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 학교 있습니다. 네, 그렇겠죠. 근데 네. 우리는 학교 하나 없애려고 그러면 네. 그 정교조가 가만히 예,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5,000개를 없앴고요. 음. 교사는 1,000명을 해임했습니다. 네. 우리 음. 교사 해임이라는 건 상상도 그렇죠. 못하죠. 상상도 못하죠. 전교조와 네, 민노총을 정말 촛불로 다 타버리겠죠. 네, 네, 네. 그런데 이거를 그런 부작용 없이 네, 네. 잘 굴러가게 할 수 있는 지혜, 네, 예. 정책 예. 이런 것들이 녹아들면 네. 우리 아이들이 미래가 아니라 현재가 달라진다고 저는 네. 생각해요. 맞습니다. 네. 교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옛날에는 우리 배웠지만 예. 미래가 아니라 현재의 학생들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저 오늘 하나 진짜 배웠습니다. 미래에 의한 투자 아니겠네요. 네, 미래를 위한 투자가 아니라 지금 네. 지금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지금 당장의 예. here and now. 예. 예.
투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예. 돈은 있어요. 예. 그걸 제대로 안 쓰기 때문이죠. 예. 그래서 그 정말로 감사하게 우리 예산의 20%가 넘는 그 돈을 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불만족스럽고 이렇게 불행하고 학력은 뚝뚝 떨어지고 이거는 직권 남용한 거 아니에요? 그렇네요. 맞습니다. 지금 재판은 뭐 그 정교조 그 해임 교사들 특채하려다가 공수처가 뭐 네, 형식적으로 한 거. 공수처 1호, 네, 공수처 1호 사건이 돼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네. 됐는데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저는 책임을 철저하게 물어야 된다고 맞습니다. 생각해요. 네. 그래서 저는 조 의원한테 들어가는 변호사 비용 한두 푼이겠어요. 그렇죠. 그렇죠. 아니 뭐 모래시계 뒤집어 놓고 네. 변호사 비용 예. 받는 데인데 예. 저는 구상권 청구하려고 그래요. 네, 그러셔야 됩니다. 네, 이거 네. 제 세금입니다. 네. 대표님 세금이고 그렇죠. 예. 시청자 여러분의 세금입니다. 우리 세금으로 아이들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고 수렁에 빠뜨린 사람의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 돈으로 줘야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 교육 혁명을 이제는 해야 될 때다. 4차 산업혁명 속에 네. 교육혁명을 반드시 이루어야 네, 네. 우리 아이들이 지금 현재도 구조받을 수 있고 앞으로 대한민국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이 행정부의 정권 교체, 행정부를 장악한 대통령을 바꾸는 작업도 중요하지만 서울시 교육을 바꾸는 일이 참 같이 이루어져야지. 서울시 교육은 만약에 또 좌파 교육감 조희연이가 또 나오는가요? 나온대요. 조희연이가 또 잡으면 이거 뭘 하겠습니까? 맞습니다. 대통령 뭐 이 우파에서 대통령 잡은들 서울시 교육 행정을 좌파가 그렇게 되면 4, 12년을 잡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거기다 저기 광노현이 광노현이 때까지 2년까지 하면 14년을 앞으로 이 현재와 미래라고 했는데 좀 저를 배웠거든요. 현재가 중요하다는 것도 현재와 미래를 통째로 그냥 내주게 생겼네요. 정말 갖다 꼭, 바치는 예, 거죠. 예. 네. 생각하면 저는 등골이 오싹하고요. 네. 마음도 급해지고 그래요. 근데 대표님, 우리가 투표를 해보면요. 40%는 쟤네들 고정표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옛날에는 35%였는데 어느 순간 40%가 네. 됐어요. 네. 그 40%가 고정표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가 뭉치지 않으면 네, 불가능하죠. 못 이깁니다. 네, 네. 못 이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난공불락이에요. 네, 네. 묻지마 투표를 네, 하거든요. 네, 네. 아무리 얘기해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로 아무리 잘못된 거를 얘기를 해도 그래도 나는 여기야 이렇게 되거든요. 합리적 논리적 그 의견 교환이 안 되는 네. 사람들입니다. 네. 그 사람들이 40%가 있다는 거를 전제를 하면 네. 이제는 침묵하는 다수라는 말은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네, 네. 침묵은 동조입니다. 네, 네. 침묵은 동조고 이쪽이 행동하게 해주려면 나부터 행동해야 돼요. 네. 내가 행동하지 않고 내가 목소리를 키우지 않으면 침묵은 공범이고 동조가 된다. 네, 네. 이런 인식을 좀 우리가 얼른 같이 했으면 어떨까 네. 싶습니다. 그래서 단일화가 굉장히 네. 중요한데 단일화해, 너네 단일화해. 이게 줄탁동시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올 때 안에서 이 딱딱한 계란을 껍질을 깨려면 병아리가 연약한 입으로도 쪽쪽쪽 톡톡톡 하지만 엄마가 그 바깥에서도, 같이 네, 네 톡톡 깨줘야 그게 네, 네. 엄마가 그 딱딱한 부리로 톡톡 깨줘야 아이는 다치지 않고 네. 병아리는 다치지 네. 않고 네. 껍질만 싹 벗겨지는 네, 네. 그 순간이 오는 예, 거거든요. 예, 예. 그래서 안에 있는 후보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만 야 너네 왜 단일화 안 해? 네, 이게 아니라 단일화를 하도록 바깥에서 힘도 불어 넣어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야단도 좀 치시고 이렇게 관심이거든요. 네, 그게 네. 그래서 조용히 지켜만 보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개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참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 박선영 후보님이야말로 서울시 교육감의 적임자시거든요. 왜냐하면 시청자를 보시면 말씀도 참 조곤조곤 하시게 하시고 이렇게 뭐 보면 소위 말해서 전투력, 실천력이 없으실 분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우리 오랜 전에 이렇게 보고 느낀 거는 진짜 외유내강의 전형이세요. 저는 그때 중국 대사관 앞에서 그게 언제였죠? 2012년이네요. 예, 벌써. 중국 대사관 네. 안에서 그 우리 북한 동포들을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는 북송하지 마. 강제 북송하는 거에 반기를 드셔서 그 앞에서 혼자 텐트 놓으시고서 단식 농성 그 추운 겨울에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런 다 누구도 뜻은 있지만 생각은 있지만 그 실천에 옮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그때서부터 사실은 우리 저 박성희 후보님 그 아주 진짜 찐 팬이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또 저는 이제 그런 탈북자 동포나 이런 거 도운 분들 많이 알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한때 그냥 열정으로 유행으로 그냥 살짝 지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 후로 지금까지 소위 그 수미일관 영어로 말하는 컨시스턴시 일관성 그 일관성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게 그 정반대가 내로남불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런 쪽의 우파에도 내로남불 많거든요. 내로남불이 좌파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는 우리 박선영 후보님 보증을 다 집을 걸고 보증하려도 저는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약간 바보스러운 거죠. 아니 그래야 내가 해야 된다. 아니 그게 있어야 좀 그게 가능하죠. 그때도 전혀 계획적이지 않았어요. 그 전날 예. 그 전날 탈북자들이 막 전화해서 우리 어머니가 잡혔어요. 내 동생이 잡혔어요. 막 이러면서 전화를 하면서 막 우시면서 도와주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외교부에도 전화하고 통일부에도 네. 전화하고 그러면 그 양쪽에서는 전부 하는 소리가 조용히 있어라. 네. 조용히 있어야지 그 사람들이 덜 다친다. 네, 네. 아니 덜 다치기는 내일 아침에 도문에서 북한으로 북송이 돼버리면 끝인데 네, 네. 그리고 갈 수 있는 곳은 정치범 수용소밖에 없는데 뭘 얼마나 더 기다리고 그냥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려는 거예요. 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막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막 오늘 넘어갈 수도 있대. 오늘 넘겨줄 수도 있대. 그러니까 중국에서 북한으로 넘겨질 수도 있대요. 네. 밤사이에 10몇 명이 또 잡혀왔대요. 네. 그래서 40명이 넘었어요. 네. 그러면서 막 저한테 매달리면서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막 그 소리를 들으면서 내가 도대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래서 막 국회 나가가지고 막 외통위를 빨리 소집을 해달라 하자. 뭐 이래도 뭐 또 외통위 소집하려면은 여야 간에 합의가 있어야 되고 또 뭐. 예. 야, 이거 참 안 되겠구나 싶어가지고 제가 김서구 차관님을 비롯해서 이제 통일원 차관하셨던 분 그분을 비롯해서 이렇게 북한 인권 운동하시는 분들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우리가 최소한 기자회견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제가 이러이러한 전화를 받았고 이 사람들이 잡혀 있는 데는 지금 현재 어디다 서너 군데로 분산이 수용돼 있는데 이 사람들이 곧 이렇게 넘겨질 수도 있다 그런다. 근데 그 와중에서도 몇 팀은 또 돈을 줘서 빼냈어요. 그때만 해도 돈의 위력이 중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어요. 근데 그날 되게 추웠어요. 2월 12일인데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비서진들하고 같이 중국 대사관이 그때 여기 명동 거를 새로 짓느냐고 그 옥인동에 임시로 옮겨 있었죠. 임시로 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면서 점심을 뜨뜻한 국물을 먹자 그랬더니 누가 그러면 저 집 가자고 그래서 가다 말고 그 왼쪽에 있는 통닭집에서 그 삼계탕집에서 삼계탕을 먹고 갔어요. 가서 기자회견을 하는데 막 탈북자 그 가족이 막 잡힌 그 가족들이 와서 막
마이크를 잡고 이제 이렇게 마이크를 몇 개 돌렸더니 막 울면서 막 하소연을 하는데 제가 삼계탕을 먹고 온 제가 얼마나 이게 죄스러운지 네, 네. 저 사람은 며칠을 지금 잠을 못 자고 저렇게 피눈물을 흘렸구나. 네. 그 다음에 중국 대사관 바로 바라보고 거기서 하는데 살려주세요를 계속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끌어안고 내가 이렇게 네. 다독여주면서 딱 드는 생각이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도 같이 울어줄 수는 있겠구나. 네, 네. 내가 너희들만큼 마음이 꼭 그만큼은 아니겠지만 너희들의 아픔과 눈물을 내가 이해해. 네. 나도 너희만큼 아파. 이걸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그냥 그 앞에 주저앉았어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끝났는데도 안 가고 네, 그냥 저를 네. 붙들고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계단에 앉았어요. 네, 앉았는데 내가 여기서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중국 대사관이 저 앞에 네, 보이는 예, 거예요. 예. 그리고 며칠 후에 그 중국의 최고 통치자가 온다는 네. 생각이 언뜻 네, 들더라고요. 예, 예. 그래, 내가 여기서 내 몸으로 증거하리라. 네. 내가 여기서 보여주리라. 그래서 그냥 앉은 자리에서 네. 그냥 집에 안 가겠다. 네. 안 가고 내가 여기서 단식 농성을 네. 하겠다고 네. 그냥 그래서 주저앉았어요. 하신 거죠. 예. 텐트도 예, 없었고요. 예, 예, 예. 깔고 앉을 방석도 예, 없었어요. 예, 예. 그랬더니 우리 그 보좌진들이 제가 그냥 그날 이렇게 앉아 있을 줄 알고 낚시터에서 쓰는 접이 의자. 예. 네, 조그만한 텐트 있잖아요. 예, 예. 나중에 이제 누우니까 제 이 작은 키에 제 발이 예. 이게 똑바로 놓으면 완전히 꽉 차더라고요. 예, 예. 근데 꽉 차면 거기는 발이 시려서 발을 예, 내놓을 수가 예, 없을 예, 정도로 예, 그래서 예. 제 몸을 웅크려야 되는 예. 크기의 아주 작은 예. 그 텐트를 가서 예. 사오더라고요. 여기 예, 들어가서 예. 앉아 있으라고. 거기가 바람이 북한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골짜기 바람이어서요. 네, 예. 아주 바람이 엄청 세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 앉아 있으라고.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게 첫날이에요. 그렇죠. 예. 저도 지금 생생합니다. 네. 예. 그러니까 아무 준비도 예, 없이 그렇다고 미리 내가 뭐 이것저것 계산한 것도 아니고 그 탈북자들의 눈물을 보면서 정말 피눈물이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 부모가 만약 잡혀서 저렇게 있는데 기다려라, 조용히 해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이제 그래 다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같이 울어는 줄게. 그래서 시작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게 지금도 생생한 게 그때 저희 기자 하나 갓 들어온 신입 기자를 네. 제가 불러서 야 그 앞에서 중국 대사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시작하신다는데 우리가 해줄 건 그것뿐이다. 기록을이라도 하자. 그래서 저희 카운트다운 해가지고 단식 1일차, 2일차를 그 친구도 집에 못 가게 하고 거기에 그냥 너는 오로지 거기 있어서 모든 거를 그 르포 형식으로 써라. 그래서 그 기억이 납니다. 그 친구가 네. 얼마 전에 네. 책을 하나 썼어요. 이래서 나는 박선영이 좋다. 아 그래요? 네, 이래서 나는 박선영이 좋다. 예, 지난해에 나왔어요. 아, 제가 못 봤네요. 네, 아. 아이고 제가 오늘 가지고 올 거를 아. 저는 드린 줄 알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 친구가 처음에 여기를 들어와서 보수를 바라보는 눈이 별로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젊은 친구이기도 예, 예. 했지만 보수들이 그동안 해온 행태들에 대해서 조금 안 좋은 기억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수는 저러려니 이러려니 하고 생각을 하고 이제 국회를 출입을 하면서 저를 보면서 제가 내는 성명서나 네, 예. 논평이나 뭐 정책위 의장 성명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는 이런 네, 생각을 좀 예,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다가 아마 이제 대표님이 네, 예. 너 저기 가서 예. 있어. 예. 제가 저녁에 화장실 가느냐고 나오면 네. 정말 이렇게 하고 그 계단에 네. 앉아 있어 갖고 저는 처음에 국정원 직원인 줄 알았어요. 아니
그래서 말도 안 걸고 이렇게 갔다 오면서 계속 이거를 네, 노트북을 하고 있어서 막 웅크리고 추우니까 예. 저 사람이 국정원 직원이 나를 감시하고 있나? 뭐 하는 그런 예, 생각을 예, 처음에 예. 했는데 이제 그 다음 날 제가 예. 말을 걸고 예, 이러면서 예, 이제 뉴데일리 예. 그 기자라는 걸 알게 되고 근데 뭐 들어오라고 할 만큼의 그렇죠. 공간도 예, 예, 안 예. 되고 참 고생을 네, 했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저를 다시 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년 넘게 저를 보다가 이래서 나는 그 책을 박선영이 썼구나. 좋다 하는 예. 책을 쓰면서 부제로 예. 노 보수 퀘션 마크 보수가 싫으냐 예. 예스 박선영 박선영을 봐라 뭐 예. 이런 식의 부제를 달아서 썼고 지금 저를 돕겠다고 다시요? 제 캠프에 오. 들어와 있습니다. 격려 네. 한번 해줘야 되겠네요. 네, 격려 예, 좀 예. 해주세요. 네. 그 저도 지금 우리 박선영 후보님과의 에피소드가 기억이 나는 게 그래서 단식하시다가 또 뭐 그랬다가 그 문제를 저기까지 끌고 가셨잖아요. 제네바까지 네, 가서 유엔에 인권위원회 끌고 네네. 가시고 그래서 저희 그때 그게 벌써 10년 전도 넘은 일이죠. 그쵸 11년 전이네요. 예. 네. 11년 전에 뭐 뉴델리 진짜 지금보다도 더 인원도 적고 뭐 조그만 구멍가게 같은 회사였는데요. 그때 제네바 가신다 그래 제가 첫 해외 출장을 보내셨죠. 예. 제가 정말 저희 회사에 없는 돈 다 털어가지고 그 친구 제네바까지 가라.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네. 그랬을 때 북한 대사관을 제가 찾아갔거든요. 네, 북한 예. 대사관 가서 레터를 집어넣는데 네. 그 스위스 경찰이 에스코트를 해줬어요. 네. 근데 그 북한 대사관이 굉장히 외진 곳에 있더라고요. 예. 갔다가 그걸 넣는데 북한 대사관 쪽에서 가까이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편함 있잖아요. 예. 편지 갖다 넣는 우편함까지만 네. 간다. 그리고 옥신각신 할 때도 옆에 있었던 거를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거 계속 보고받으면서 제가 네. 기사도 쓰게 하고 네. 뭐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하여튼 왜 제가 이런 얘기를 꺼내냐면 연약할 듯 보이시지만 그 안에 있는 전투력과 실천력은 대단하십니다. 예. 저 북한 외교관한테 북한 외교관이요. 외교관이 아니라 저를 지나가는 사람하고 저를 탁 치고 이렇게 갔어요. 치고 갔는데 예. 저는 무슨 돌멩이가 제 예. 팔을 치나 했어요. 예. 키가 이렇게 예, 큰 예, 사람이 예. 북한 사람들 다 조그맣잖아요. 네, 근데 네. 막 키가 이렇게 예. 큰 사람이 정말 딱 수트가 너무 잘 어울리네 할 정도로 막 착 몸이 그런 사람인데 이렇게 오는데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김일성 배지가 달려져 있어요. 제네바에서 네. 유엔 건물 아닙니다. 네. 유엔 건물 속에서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타려고 에스컬레이터 쪽으로 가는데 이렇게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김일성 이게 딱 있어서 얼굴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스치는데 네. 저를 탁 밀치는데 제가 옆으로 툭 튕겨나갔다니까요. 네. 그때 김형호 의장님이 네. 국회의장이신데 저를 에스코트 한다고 같이 가셨어요. 예. 그래서 대한민국 의정사상 국회의장이 초선 의원을 네. 그 보디가드로 네. 가는 건 처음이다 네. 이러시면서 이제 네. 뭐 우스갯소리시지만 네. 제가 가는데 진짜 같이 네. 가신 예, 거예요. 예, 그리고 그때 새누리당 의원들이 예, 뭐 몇 분이 예. 같이 가셨죠. 근데 이렇게 떨어져서 걷다가 이렇게 쳤는데 사람들은 못 느끼죠. 네, 그거 이렇게 예. 스치면서 네, 지나가니까. 예. 근데 제가 김영호 의장 쪽으로 제 몸이 휙 이렇게 됐다니까요. 근데 완전히 여기 닿는 이 근육이 사람 근육이 네, 아니라 이게 돌덩어리가 네, 나한테 예. 부딪히는구나. 어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네, 예. 그러니까 외교관이 아니라 일종의 특수 임무 요원들. 그런 거겠죠. 그렇구나 하는 걸 저는 피부로 느꼈어요. 그런데 뭐 그런다고 뭐 저기 움츠러드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죠. 그런 국제사회에서는 뭐 몸무게나 키나 이런 걸로 평가받는 게 아니니까요. 가치가 중요하니까. 하여튼 그때 그 오긴동 그 중국 대사관 앞에서의 그 단식 투쟁과 농성이 오늘날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사회에서 많이 끌어올라와 있었던 그 반중
그 반인권에 대한 그 중국에 대한 그 혐오를 끌어올리는데 저는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웠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언론이 다 보도를 했죠. 예. 네. 그때 초기에는 별로 보도가 없었는데 네. 그게 점점 한 알의 그 미랄이 돼가지고 확 번져서 세계적인 이슈화된 거거든요. 네. 아주 훌륭한 그 일을 하셨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나중에 꼭 기록을 해야 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실천력과 전투력을 가지신 분이 서울시의 교육 행정을 맡아서 아까 말씀하신 그런 혁명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시는 데는 가장 적임자가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력이나 협상력이나 돌파력이나 네, 뭐 네. 이런 거는 네. 제가 결코 다른 분한테 안 뒤질 거예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장합니다. 네, 네. 교육자로 네, 출발을 네, 했고, 예, 예. 네, 그 제 기본은 교육자고 거기에 이제 그런 투쟁력, 협상력, 돌파력 네. 이런 것들이 제가 가진 장점이라고 저도 예. 인정을 하고요. 예. 그것이 쓰일 수 있는 곳이 예. 우리 교육 현장이다. 그래서 저는 사명감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저 한번 틀어봐 주실래요? 우리 후보님이 출사표 영상이 있는데 한번 잠깐 보고 네. 마무리 얘기 나누시죠. 네. 아 진짜 저 마지막 엔딩 멘트가 선영아 서울시 교육을 부탁하네요. 네. 옛날에 한때 그 유명한 그 티저 광고가 선영아 있었는데 사랑해. 예. 지금도 보도블록 남아 있는 게 있더라고요. 어쨌든 저 이렇게 보고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한테 마지막 그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뉴데일리를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을 100년지 대계라고 하죠. 그런데 대한민국 교육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요즘 넷플릭스 또 디즈니 이런 데서 유행하고 있는 대한민국 영화는 제목이 지금 우리 학교는 입니다. 좀비가 들끓는 학교. 그러나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학교. 그래서 학생들이 스트럭을 하면서 괴로워하고 죽어나가는 학교. 이게 대한민국 교육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 더 이상은 망가지게 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망가질래야 망가질 수 없을 정도로 처절하게 망가져 있습니다. 빨리 이 교육을 다시 되잡아야 합니다. 단순히 학교를 정상화시키는 것만이 아니라 21세기에 맞는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학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저 박선영은 준비된 교육감 후보입니다. 예비된 교육감 후보입니다. 그리고 능력이 입증된 후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수렁에서 우리 교육 건져 올리겠습니다. 저 박선영이 교육강국 대한민국의 이름을 다시 우뚝 세워놓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응원해 주십시오. 후원해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3월 9일 정권 교체도 중요하고 또 이어지는 지방자치제와 교육행정장 선거에서 또 한 번의 정권 교체를 꼭 이뤄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우파 교육감 단일화가 시급한 과제니까 이 서울시 우파 교육감 단일화 이슈에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깊은 관심과 지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선출인단을 모집하고 있거든요. 아,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선출인단으로 좀 참여도 해주시고요. 예. 전화가 혹시 오면은 전화에 응답도 잘 해주시고 네. 박선영을 꼭 눌러주시고 네. 그러면은 우리 교육이 바뀔 것이고요. 네. 우리 아이들이 행복할 거고요. 학부모님들은 만족하실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 잘 들으셨죠? 꼭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